가장 문의가 많은 부위는 함몰 유두, 그리고 유두 축소.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그러면 유두 유륜에 대해서 미적인 차원에서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의가 많은 부위는 함몰 유두, 그리고 유두 축소. 함몰 유두는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고요. 유두 축소는 모유 수유가 끝난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함몰 유두란 유륜에 비해 가지고 유두의 높이가 더 안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함몰 유두라고 정의를 하고요. 빈도는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2%에서 10%의 여성분들이 함몰 유두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몰 유두가 다 같은 함몰 유두가 아니고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손이나 자극으로 쉽게 나오고 다시 쉽게 안 들어가는 거를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손으로 끄집어낼 수는 있으나 다시 쉽게 들어가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손으로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고, 만약에 끄집어낸다고 하더라도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로 수술적인 치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함몰 유두를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는 미적으로 보기에 민망할 뿐만 아니고 위생적으로 여기에 자꾸 뭐가 끼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셔서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수술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컴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술로서 해결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내 유두 유륜의 크기가 평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륜의 평균 크기는 4cm, 그리고 유두의 평균 폭은 1.3cm고요. 평균 높이는 0.9cm입니다. 이게 현재 교과서적으로 실려있는 평균 크기고요. 서양 기준으로 책정된 평균 크기이기 때문에 동양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유륜은 3.5에서 4.5cm, 유두의 높이는 대략 1cm, 폭은 또한 1cm 정도면 평균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몰 유두를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유관을 보존하는 방법인데요. 유관의 길이가 충분하고 일부 섬유 조직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함몰 유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섬유 조직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함몰 유두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 방법도 간단할 뿐 아니라 수술 후에도 모유 수유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관의 길이 자체가 짧고 섬유 조직, 섬유 밴드가 과도하게 형성되어서 발생한 함몰 유두라면은 유관을 잘라서 함몰 유두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관이 절단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또한 유관을 보존하는 방법에 비해서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손으로 꺼냈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유두가 나왔다 하면 어느 정도 유관을 보존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유두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유관에 대해서 절제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은 고민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함몰 유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형물이 들어가면 아래쪽에서 외부로 향하는 힘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함몰 유두가 자연적으로 교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두 축소는 평균적인 유두 크기에 비해서 유두가 많이 커지고 처진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모유 수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모유 수유를 하면서 과도하게 자극받은 유두가 내부의 섬유 조직과 조직이 증식하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두의 피부 및 결체 조직을 일부 절제를 해줌으로써 유두 크기를 다시 옛날처럼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가능하죠. 유두가 없는 경우에도 유두 유륜 제거술을 통해서 유두를 만들 수 있고요. 유두가 작은 경우에는 인조진피라든지 아니면 자가진피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두의 크기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필러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만 필러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니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두 축소의 주의사항은 수술하고 나서 실밥 뽑기 전까지 물이 닿지 않게 주의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함물 유두의 경우 수술하고 나서 보통은 다시 들어가지 않고 유두가 압박받지 않게 캡이 씌워져 있는데 이 캡을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 것,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함물 유두는 기본적으로 흉터 걱정이 거의 없는 수술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유두 축소 또한 흉터가 거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유두 성형에서는 흉터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유두 성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유두 성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계시다면 댓글 통해서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